그때 남자들은 술 한 잔 먹고 전화기를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유일한 창구인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. 조용필? 초등학교 때 저 연예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음악을 할 수 있게 제일 많이 영감을 주고 그랬던 분이 조용필. 음악은 솔직히 몰랐어요. 음악은 솔직히 몰랐는데 대중적인 노래잖아요. 우리의 어떤 애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려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중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지금 생각하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웃고 울고 그리고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8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조용필 선배님께서 가수왕이 못 되신 적이 한 번 계세요. 그때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. 다른 사람이 그 가수왕이 됐었어요. 이용 선배님이. 예. 그래갖고 그 이용 선배님 되게 미워했었어요. 그거를 제가 97년도에 한번 반대로 했었죠. H.O.T 팬들한테. 개그맨.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이때 김범용 선배님의 바람을 이 아이들 앞에서 반 오락 시간에 한번 불러봤어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제가 바람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라더라고요. 노래를 잘한다고. 변성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. 그래서 노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렇다고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고, 이주일 흉내내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개그맨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.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연극 같은 것도 짜서 제가 연출도 하고, 문학의 밤 이런 때에 공연도 하고, 중학교 때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예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지, 가수가 돼야 되겠다,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연예인 공식 데뷔는 89년도에 촬영을 시작해서 90년도인가에 개봉을 한 남부군이라는 영화에서 연기자로 처음 출발을 했고요.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오디션도 보고 여기저기 작은 역할로 이렇게 나오다가 92년도에 올라와서 뮤지컬을 몇 편 하게 돼요. 2편 정도. 에비타라는 작품하고 동숭동 연가라는 작품. 근데 그 작품을 보러 오셨던 어떤 기획자님께서 연습실을 내주셨어요. 거기 가서 그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고 1집 앨범을 95년도에 발매하게 된 거죠. 댄스 가수로. 노래만 연습했어요. 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문나이트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95년도 앨범 나오기 전에 댄스 음악을 하니까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 찾아가서 같이 추지 못하고 거기 워낙 기량 차이가 나서 춤추는 거 보고 그래서 소개받아서 그 댄싱 팀이랑 결부가 돼서 같이 첫 번째 타이틀곡을 하게 됐어요. 제 안무 첫 번째 그 단장님이 영환이 형이라고 옛날에 콜라라는 멤버 그 형이셨고 누가 따로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. 기타 책 있잖아요. 포크송 책. 그때 이제 제가 촬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우군이라는 영화 캐스팅이 돼서 출연료를 받았어요. 50만 원을. 근데 그거 학원에서 50% 떼어가고 23만 얼마를 세금 제고 받은 걸 아빠를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거를 보태서 키보드를 한 대 사주셨어요. 뭐 리듬 누르면 뭐 보사노바서부터 막 이렇게 쫙 나와요. 그냥 그걸 탁 누르고 코드를 딱 치면 그냥 노래방 있잖아요. 그냥 그런 느낌 되는 그 키보드를 사주셔서 겨울방학 내내 밖을 나와본 적이 없어요. 그거 치느냐고. 그때 만든 노래예요. 코드는 어떻게 알았냐면 포크송 거기 기타 그림이 있잖아요. C, D, E, F, G, A, B, C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 C를 쳐봐요. 도미솔. 그럼 C, 이게 코드가 C라는 거구나. 근데 기타는 이제 칠 줄 알았으니까 그걸 눌러봤어요. 여기 이거를 눌러봐서 도미솔이구나. 그 전에 기타는 그 모양을 보고 C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개 이름이 도미솔인지 모르고. 그리고 이렇게 대입해서 눌러봤더니 도미솔. 그리고 D, E, F, G 코드를 다 찾아냈어요.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게 이렇게 소환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눌러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이 코드를 계속 눌러본 거예요. 다. 그렇게 찾아가지고 첫 번째 만든 곡이 이미 나에게로.
초안이 됐던 거죠. 그걸 이제 나중에 좀 세련되게 바꾼 거죠. 항상 있었죠. 그렇지만 제가 쓴 곡으로 타이틀을 못했죠. 왜냐면 전문적인 분들이 먼저 히트를 했던 사람들의 곡들을 써야 된다라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악기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먼저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길거리에서 떠서 이민아의 위로가 길거리에서 떠서 그냥 발라드 가수가 저도 모르게 그냥 돼버린 상황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자면서 전화기를 항상 머리맡에다 두고 녹음을 항상 할 수 있게끔 해요. 그래서 잠자다가 멜로디가 떠오르면은 깨서 꼭 녹음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 멜로디가 좀 떠오르는 편이라 항상 그렇게 멜로디를 체크하고 녹음하고 예. 가사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 전화기에 보면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다 메모해둬요. 노래 제목이라든지 영화 나중에 제작하면은 제목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메모해놔요. 글도 다 메모해놓고 삶의 경험이죠. 간접 경험. 내가 겪진 못했지만 친구가 겪은 나의 어떤 선배가 겪은 일들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 보편적으로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. 예, 거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나가서 내가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멀티한 채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김영석 형님의 프로듀싱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1등이었던 작사가님, 작곡가님들과 일하면서 이렇게 다른 남의 노래를 불렀었거든요. 제 초창기에 3집, 4집, 5집 여기서 그렇지만 거기에도 제 노래들이 작곡, 작사한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숨겨져 있었던 곡이죠. 본격적으로 9집 정도 돼서 이제 그때도 물론 김영석 형님의 노래를 불렀지만 10집 여기 어디 가면서 이제 제 노래들의 비중이 좀 이렇게 커졌어요. 그러면서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를 멜로디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유명한 작사가님한테 맡겼었는데 그 작사가님이 날짜를 착각을 하시고 오늘 녹음인데 작사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며칠 아닌가요? 이렇게 해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갖고 저는 이제 녹음을 하고 해외 촬영을 가야 되나 막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. 스케줄 때문에 이게 뭐 오늘 꼭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 가자 녹음실로 가면서 차 안에서 그 가사를 제가 썼어요. 제가 그게 차 안에서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돌려서 치지 않고 미사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때 남자들은 술 한 잔 먹고 전화기를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유일한 창구인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. 모습을 그냥 표현하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작곡가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발라드 가사에 여보세요 나야 좀 이상한 거죠. 그댄 어디 있어? 원래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나야 처음에 안 어울려. 그리고 제목도 소주 한 잔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녹음하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니 또 올려놔 볼게요. 그리고 올려봤는데 그런데도 별로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했는데 반신반의했었어요. 그런 느낌인 거죠. 결과론인 거죠. 결과론. 그 노래가 잘 됐으니 지금 그 가사가 좋은 거죠. 제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저지른 사랑.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트로틱하다. 발라드인데 너무 올드하다.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참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고 사실은 어떤 제목을 하든 어떤 가사를 하든 진정성과 그때 당시에 기류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어떤 가사와 어떤 멜로디와 어떤 제목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임창정 택하고 임창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.